저는 사실 지금 이제 이 캐파에 따라서 수주 7조, 매출 3조 원은 더 이상의 밸류를 더 줄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LNF 주가 27만 원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라면은 일단 오늘 그 기사들 보셨나요? 이거 아까 6시쯤에 뜬 것 같던데, 배터리 소재 업계 할당 관세 덕 받다. 이번에 그 영업이익률이 다들 좋게 나왔던데, 양극재 업체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할당 관세 덕을 좀 본 부분이 있나 봐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기사 통해서 알았습니다. LG화학 첨단 소재 부분 영업이익률이 7.6%에서 2020년 말에 올해 1분기에 16%까지 증가했고, 포스코 케미컬 에너지 소재 사업 부분도 0.67에서 4.19%로 높아졌고, LNF랑 코스모 신소재 역시 올라갔죠. 예, 수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업이익률 확대는 정부의 할당 관세 목이 컸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를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황산 코발트, 리튬 코발트 산화물, 절단기, 흡착기 등 원재료 20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보통 그 일반 관세율이 8%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관세에다가 좀 깎아줘서 원재료를 좀 싸게 매입하는 효과를 봤다.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거 전구체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2021년부터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 2차전지 할당관세 주요 품목을 보면은 오로보레이트, 이거 뭔지 모르겠고, 분리막 제조용 흡착제, 양극재 제조용 소성루, LCO 양극재, 양극재, 전극, 흑연 화합물, 구리박, 전해액, 파우치 등등등이 다 0%로 적용됐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LNF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LNF 같은 경우에 2022년 지금 5월이죠. 5월 캐파가 7만 톤이죠.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10만 톤 정도를 글씨 잘 보이나? 10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 13만 톤,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떴죠. 2024년 20만 톤이라고. 면제기간? 그것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일단 든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까 코스모 신소재 점 입고 사셨다는 분 누구셨죠? 누구셨지? 박정희님이었나? 암튼 점 입고 사셨다는 분처럼 점 입고 사시면 안 되고, 꼭 본인이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 이거 수주 7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게 본인의 LNF 투자에 있어서 좀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 수주 7조에 따른 매출 3.5조 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캐파가 늘어감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LNF가 이만큼 당연히 클 것이다 라고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캐파가 2024년까지 20만 톤 갈 것이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항상 뭐 얘기가 됐었던 거고, 처음 투자하실 때부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투자하셨을 확률이 높죠, 지금 계신 분들.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LMF에서 20만 톤 캐파 수주 계획이 있다라고 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을 확인시켜줬다, 그 정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수주 7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캐파가 저렇게 늘어나면은 당연히 수주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주 7조도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에 따른 매출 3.5조 원 같은 경우도 양극재 이제 이거잖아요.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게 P 곱하기 Q인데, 가격 오르고 물량 올랐으니까 그에 따른 3.5조 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더 뭔가 호재인 것처럼 말씀하는 거는 좀 더 이상은 무리가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뭔가 기대를 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레드우드 기사가 떴잖아요. 근데 오늘 레드우드 기사를 보신 분이라면 오늘 그 레드우드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레드우드. 잠깐 기사를 보자면은, 레드우드 기사를 보자면 3천만 달러, 약 380억 투자를 한다고 26일날 밝혔죠. 오늘.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IR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3천만 달러 투자한 거 26일날 성사가 된 거냐 라고 여쭤봤었고, 이제 그 전에 최근에 됐다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딱 일자를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었고, 이전에 됐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26일날 오늘 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계약건을 기사를 터뜨린 이유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3천만 달러 투자를 왜 오늘 기사를 터뜨렸을까 라는 생각. 사실 우리가 이 레드우드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이러한 내용들을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떤 기사든 어떤 레포트든 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사에서 읊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별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면 이 레드우드 3천만 달러에 대한 해석은 LNF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LNF 홍보팀의 일처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름 주가 방어를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전 직장 다닐 때 거기 홍보팀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전에 나왔던 기사를 살짝 말만 바꿔서 홍보팀에서 기사를 언론으로 내보내는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그 친구한테, 홍보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저번 달에 나왔던 기사랑 비슷한 내용인 건데 왜 굳이 지금 이런 기사를 내는 거야? 했더니 주가 방어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용이 별 내용이 없다. 근데 뭔가 있어 보인다. 일단 레드우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가 방어용 측면에서의 기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듣고 홀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다. 주가 방어용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 좀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레드우드란다. LNF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인터뷰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전기차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나도 사게 된다면 바라볼까? 굉장히 전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들고 가긴 힘들긴 하겠지만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자사주 매각이 매각의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은 제가 뭐 정토방이든 단톡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사주 매각을 왜 했을까? LMF가 뭐랄까, 지금 주가가 고점이라 생각하고 7조 수주 터뜨린 후에 더 이상 호재가 없으니 파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LMF가 지금 주가가 고점이라 생각해서 7조 수주 터뜨린 후에 더 이상 호재가 없으니까 파는 거다, 고점에.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뭐랄까, 예, 김루시아님 안녕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화재명 사장은 왜 지분 전량 매도를 할까요? 화재명은 일진 머티리얼즈 매도하면 그룹 내에서 할 게 없을 텐데. 네, 예, 고금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그럴싸한데?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뭐랄까, LMF 같은 경우에 사실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있잖아요. 주주총회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레드우드 다 기다리고 있는 거, 그리고 해외 자동차 OEM과의 협업 및 해외 투자.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이 캐파에 따라서 수주 7조, 매출 3조 원은 더 이상의 밸류를 더 줄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LMF 주가 27만원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라고, 플러스 알파라면 전 무조건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뭐 영상에서도 밝혔던 얘기지만,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 근데 아직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레드우드 계약 규모, 계약 내용,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없었고, 얼만큼 규모가 될 것이고 내용이 있을 것이고. 레드우드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계약 규모라든가 계약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너네가 같이 일을 하는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겠죠. 플러스 해외 자동차 OEM과의 협업 및 해외 투자, 오늘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확인을 했지만 오늘도 확인을 한 내용은 이거 대체 빨리 좀 띄워달라 라는 내용이었고, 오늘 좀 IR 부서랑 통화하면서 소소하게 기뻤던 부분 중에 하나는, IR 담당자가 그쵸, 고금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매각, 그리고 뭐 유증 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LMF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부분은 없다. 그리고 뭐 연준 얘기도 나왔지만은 0.5bp 또 뭐 인상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뭐 시장의 예상대로 가고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레드우드란다 자꾸, LMF 같은 경우는 너무 쫄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 SK운빨 수주계약 적어도 5조 이상 터질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근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았죠. SK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보자면 올해는 뜰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기보고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계약 기간이 아직 SK이노베이션 많이 남았어요. 네. 2023년 11월까지니까 뭐 뜨더라도 SK온 계약은 내년에 뜨지 않겠나.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 체결 시기가 2021년 4월이고 그로부터 2년 7개월이니까 2023년 11월까지가 되겠네요. 아니요, 2023년 11월까지. 이거 두 개 더해보면 이제 계약 기간 만료 기간이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뭐 대충 2024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리는 없죠. 네. SKO는 그때쯤 뜰 것 같고 내년 초에나 뜨겠죠. 그리고 저 이해합니다. 저도 항상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이해를 하고 제가 놓친 채팅창이 없겠죠?